다음. 우선 이제 ICT 기반 글로벌 헬스케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박근혜 정부가 IT 기반 뭐 해서 창조 경제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도 그 지난 정부의 뭐 카타르를 비롯해서 뭐 미국 등등 여러 협상을 해보니까 코리아 메디슨 브랜드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이제 IT 헬스, IT 베이스드 헬스케어 뭐 이런 쪽으로 얘기했을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고,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범부처 협력을 해서 이 코리아 메디슨 브랜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의료 관광 수출에 대해서 복지부가 대통령께 보고한 자료에 보면 이번 정부 끝날 때까지 목표가 2조 원입니다. 근데 의료 관광만으로 해서는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고, 오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의료 수출 그리고 그 U 헬스케어 그리고 의료 봉사를 포함한 글로벌 헬스, 이게 이제 우리가 WTO 기준에 따르면 모두 1, 2, 3, 4죠.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그 전략으로 가야 한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슬라이드는 우리 지난 정부에서 미래기획위원으로 있으면서 IT 헬스를 개념화해서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제 카타르 국왕께 가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우리 메디슨 브랜드를 만들 때 굉장히 단순해서 할 필요가 있고, 여기 보면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고효율 병원, 종합병원 등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유헬스 그리고 건보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이 3단계를 다 수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카타르고, 지금 이와 유사한 일이 사우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뭐 좀 더 자세한 얘기고요. 실제로 근데 그 아까도 이제 이 유춘용 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강점 있는 게 뭐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는 걸 보았을 때, 예를 들어 뭐 이 병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여기 계신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그 빠르고 그리고 에러 프리하게 환자를 보는 거, 그리고 또 우리 그 1년에 13억 건의 건강보험 청구를 EDI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. 뭐 이런 등등이 아주 단순화돼서 연계됐을 때 코리아 메디슨 브랜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.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산업 정책 차원에서 이 헬스케어를 고려하는 이유는, 오늘 우리 유춘용 회장님께서는 헬스케어 베이직과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, 저는 이제 산업 정책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의료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 산업통상부나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그거 빚 좋은 깨살부 아니냐, 해봐야 도대체 얼마가 된다고 이거를 국가가 하느냐 하는 그런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정말 큰 융합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전자, 그 다음에 기계, 디자인 이런 쪽에 이제 연관 산업이 있고, 의료 수출을 통해서 이런 융합 산업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다음. 그 다음에 이제 좀 최근 얘기를 하면 다음 넘겨주시죠. 7월 17일 날 그 관광진흥 확대회의, 그 VIP 주재 회의가 있었습니다. 제가 갑자기 이제 의료 관광 토론자로 가서 했던 얘기인데, 그때 싱가포르 얘기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했습니다. 양국 정부가 둘 다 똑같이 5년을 노력했는데 왜 싱가포르는 1조를 달성했고 우리나라는 2,400억 원밖에 못 되냐. 저는 그 이유가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무려 90명이 열심히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는데 이들이 전혀 협력이 안 되고 전혀 연계가 안 된다.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1년, 2년 만에 한 번씩 사람 얼굴이 바뀐다.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제안을 했어요. 그 대통령께서 5년 뒤에 2조를 달성하시려고 그러면 same faces for 5 years. 사람을 바꾸지 마라. 그리고 뭐 늘 제가 주장했듯이 통합 실무단을 만들어서 이 원스팟 서비스를 해줘라. 근데 참 뭐 고맙게도 여기 빨간 박스에 있는 바와 같이 마지막에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이런 실무단을 만들어라 하고 지시를 하셨고,
제 알기로도 이제 관계부처 협의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난 한 5, 6년 간에 우리가 조금 불편했던 점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건 이제 제가 제안했던 모델이고요. 그리고 이와 이제 유사한 조금은 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실무 지원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병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 관계 기업들, 다양한 인더스트리 간의 컨소시엄을 만드는데 병원이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좀 지원해 주자 하는 것이고요.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 병원을 위한 어떤 컨소시엄 구성이고 오른쪽에 보면 몇 개만 열거했습니다만은 정부 부처 따라다니고 또 유관기관 눈치 보다 보면 날 새는지 모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 이 창구로 해서 우리가 어떤 부처 가야 되는지 알 수 없게끔, 알 필요가 없게끔. 그래서 싱가포르 메디슨 같은 경우가 이제 seamless하게 이런 서포트했다는 걸 제가 강조했었고, 그 다음에 이번 정부의 또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건 문광부의 국정과제인데 전국에 10대 의료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.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연계가 되지 않아서 참 우리 유춘영 원장님한테는 창피한 얘기인 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프렘이 거기에 이제 치프 탤런트 오피서인데 저한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이 많아서 본인이 직접 보지 않으면 서로 쉐어를 안 한다. 오늘 왔던 사람이 서울시에서 왔는데 내일도 또 온다.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로 이런 실무지원단이 이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 이걸 이제 연계하는 그런 쪽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복지부에서 이걸 구성할 때 참고하라고 제가 한번 만들었던 내용인데 여기 이제 코리안 메디슨 브랜드는 정부에서도 명확하게 인식을 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의료 클러스터 지원도 그렇고 협력은 이제 기본인데 여기 하나 보게 되면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. 이게 우리가 목표만 화려했지 이 실속이 없었다. 실제로 지금 이 UAE나 사우디나 해서 환자들이 많이 오고 또 병원이 수출되게 됐을 때 아까 이 physician staffing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돼 있지 않다. 그래서 이걸 국가적으로 만들자 하는 게 이제 인프라 지원입니다. 다음. 이런 배경에는 사실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는 참 운이 좋았죠. 그러니까 경쟁이 이 동북아시아에 없었습니다. 일본도 중국도 우리보다 팔로워였죠. 근데 지금 일본이 아베의 리더십 하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, 훨씬 더 종합적으로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미래기획위원회나 과거의 산업정책이나 이런 걸 다 베껴갔는데 실행은 우리보다 지금 빠르고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치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. 다음. 특히 지금 전략 특구라고 해가지고 동경의 의료 특구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직접 주재를 하고 관계장관하고 그 지자체장하고 경험이 있는 CEO가 한꺼번에 모여서 거기서 결정하고 문제를 끝내버립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6개월 걸릴 걸 여기서 일주일 만에 끝낸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각 부처에 이걸 자꾸 주면서 자극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또 일본이 잘한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빨리 바뀔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을 자꾸 전파하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에 이제 이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제 성과가 좀 적어서 디프레스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은 또 병원들이 망하기도 하고 곤란을 겪고 있는데 잘 반성해 보면 우리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의료 산업하면서 축적된 것도 많다.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서 이번 정부에는 꼭 성공을 하자 하는 이제 내용인데요. 우선 코리안 메디슨 브랜드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. 특히 이제 G2G라든지 IT를 잘 활용하는 거 하고
이 의료계 리더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래플스 병원이 이 글로벌 레코니션을 가졌던 게 아까 샴 쌍둥이 그걸 수술을 하고 CNN에 거기 이제 그 당시 대변이었던 그 프랭크 코마가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면서 그랬던 것 같이 우리나라도 보면은 맨날 팸 투어나 이런 이벤트를 하지 말고 실제로 이제 주요 언론에 이걸 낼 수 있는 전략을 좀 짜자. 그리고 이제는 SNS 시대니까 이런 쪽도 하자 하는 게 하나고요. 그 다음에 특히 이게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 한국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비교하면 작은 나라인데 뭐 그렇게 이 의료 관광 관련된 홈페이지가 많은지 모르겠다. 그래서 이걸 이제 의료 문광부에서 홈페이지 포털 만드는 것도 국장 과제입니다. 그래서 이건 이제 해결이 될 건데 거기만 또 만들면은 지금 10개 있는 거에 11개 되니까 이걸 연계해서 하자 하는 것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성과인데 우리가 IT 헬스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식경제부하고 복지부가 했었던 스마트 케어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의료 패러다임이 다 건강 유지 증진 쪽으로 가니까 이런 이 스마트 케어 같은 그 프로젝트에 다 관심을 가지는데 문제는 과연 너희 나라에서 해봤느냐 하는 걸 질문을 합니다.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해봤고 이미 아티클로도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건강보험공단이나 국가 시스템하고 연결되면서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때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상당히 그 시장에 진출하고 이 계약이 성사되는 그런 성과도 지금 가까운 장래에 기대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은 그 미국의 보건의료 수석인데 제가 2009년도에 처음 가서 협상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 말씀은 그겁니다. 한국이 국격에 비해서 의료 봉사 그걸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는 산업인데 글로벌 헬스는 이 전 세계의 이 질병과 건강 증진입니다. 거기에 너무 프레젠스가 약하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ODA 펀드도 굉장히 많잖아요. 이런 걸 좀 제대로 활용하고 그래서 이분도 백악관 이제 거기서 미국 의료 개혁을 성공한 다음에 이제 모 대학의 대외부총장으로 가서 이걸 직접 챙기고 케냐의 이제 의료 시스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까도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산업만으로 봐서는 이게 서스테이너블 인더스트리가 못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. 뭐 제 이게 심정이 그렇습니다. 지금 한 10여 년 해봤는데 이번 정부에 안 되면 이게 다 망가질 거고 그 다음엔 아마 이번에도 안 되면 아마 전공을 의료 산업에서 보험으로 바꾸든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